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방탄 당헌 조항 제 80조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친 이재명계 사람들 또는 반 이재명계 사람들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재명 의원 본인 입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재명 의원 본인이 네.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아, 본인은 옛날부터 이거는 그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네네. 아니 이제 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는데 이제 당헌 80조가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기소만 돼도.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뭐 1심 판결이 어떻고 2심 판결이 어떻고 그런 거 전혀 무관하게 기소만 되면 검찰이 기소만 하면 일단 당무에서 떠나야 된다는 게 당헌 80조인데 그걸 이제 개정하자는 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결국은 이게 이재명이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재명에게 방탄조끼 갑옷을 입히는 것이다. 이제 그래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반탄용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가 아니냐.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의 말하는 수법이 이렇습니다. 뭐가 터지면은 본인은 뒤로 쑥 빼놓고 마치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 사항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나 말고 그 더불어민주당인 다른 당직자들 기소만 되면은 옷 벗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와해시키는 침탈 루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만드는 거 보면은 참 이재명 놀라운 솜씨가 있기는 해요. 침탈 루트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는 뭐 개딸이라던가 이재명계 의원들만 이 당헌 80조 개정,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이제 이상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래요? 얘기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한 말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봤을 때 이 핵심 관계자가 이상호 비대위원장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 관련 규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된 지금은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기 지도부의 관련 논의를 미루지 말고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원 개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당헌 당규 개정 문과를 통해서 당헌 80조 개정 관련 내용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장관, 현직 의원 30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 명이요? 30여 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재명이란 이름을 빼내고 30여 명을 얘기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정 기자님 이제 궁금한 건 뭐냐? 바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안규백 전대 준비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여당일 때는 당헌 80조를 놔두는 게 좋고 야당일 때는 그걸 없애는 게 좋고 이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용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헌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당헌 80조 언제 만들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때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여당 때는 그것을 딱 놔둬도 된다. 이제 여당 때는 자기네들이 검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소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기소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당직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당헌 80조 금과 옥조였고 이제 야당이 되니까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거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로남불 뭐 예. 이재명의 당 사당화 이런 사당화 이런 이재명을 위한 당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언론들이 다 네. 사당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던데. 자, 지금까지도 이재명 당대표 출마가 도대체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것이냐 안 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재명 후보 부산에 가서 뭐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셀프 공천 논란이 이제 재차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그 박영진 후보가 개항을 공천이 6일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였다. 네. 셀프 공천 아니냐?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저를 지지했던 많은 분이 네. 패배로 인해 좌절하고 예. 지방선거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됐다. 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쁜 거는 네. 객관적으로도 상대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곧바로 치러진 선거의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건 다 예측됐던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 대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네, 당 대표 네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하는 게 이런 말씀 한마디를 이재명 후보로부터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재명 의원은 말이죠. 참 이 행동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전략을 보면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가는 이제는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 자리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읽히는데요. 가령 지난번에 그 6월 1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도 인천 계양을 뭐 거기가 야당의 텃밭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의 텃밭. 송영길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그 자리. 여기는 가서 이제 그냥 후보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분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분당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귀 딱 막고 못 들은 척하다가 슬그머니 인천 계양을 해 셀프 공천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번 당대표 또 눈치를 보아하니 뭐 자기 말고는 여기에 맞설 만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 둘 뭐 4선 5선들이 나는 안 할래 뭐 쭉 줄이어서 이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그리고서는 97 그룹. 이 사람들은 아무리 득표를 해봤자 한 자리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나간다. 이 공식화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그 야당 당대표 후보들 부산 토론회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모델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법인세 인하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후보들 간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이재명계 개딸들은요. 우리 이재명 의원님 당대표로 만드는 것 이것만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 자리도 싹쓸이를 한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확실하니까 네. 최고위원도 모두 이재명계로 그냥 싹 다 깔아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친위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친위 체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9일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순위를 보면요. 네. 당선권인 5명 친명 후보 중에 4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요? 예. 1위는 정청래 네. 28.4%. 그리고 3위부터 5위까지는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순입니다. 네. 그 친명 대 비명 간 대결 구도에서는 고민정 후보만 네. 22.24%로 2위입니다. 음. 그래서 그 친명계는 그 서 후보와 윤 후보 간 득표 차이 죄송합니다. 그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윤 후보는 윤영찬 후보를 말하는데 네. 윤영찬 후보가 6위거든요. 예. 그리고 서영교 후보가 5위인데 예. 득표율 차이가 1.26% 포인트밖에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윤영찬은 네. 문재인계. 맞습니다. 예. 네네. 서영교는 이재명계. 맞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네.
서영교한테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네. 대의원 선거,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이 의원 지지청에서는 수박은 한 명도 지도부 들이면 안 된다. 하. 수박이 뭐냐하면 예. 겉은 파랗고 음. 속은 빨간. 네. 파란 건 민주당, 빨간 건 국민의힘이니까 겉은 민주당인 척하는데 속은 네. 국민의힘이다. 예.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그 이 후보 측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는 네.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 중 6%는 사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후보 득표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나눠줘도 된다. 음. 이런 얘기거든요. 음. 정 후보 지지자의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지지자의 3에서 5%만 장경태, 서영교로 이동하면 친명 후보 전원이 최고위원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비밀 투표를 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표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개딸들도 뭐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기자님이 설명한 것처럼 정청래 강성 친명파죠. 그런데 이 정청래가 뭐 여유 있게 최고위원이 1, 2로 될 것 같으니까 정청래로 갈 표를 좀 덜어내서 이것을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친명계 후보들한테 가서 부어주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쪽 그 친명계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조를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 정청래에게 2조 서영교에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거 알면 이거 바로 이거 불법 선거 아닌지요. 이 각 당별로 하고 있는 그 당 대회 선거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시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글쎄요, 그거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 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건 그렇고 경찰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2차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왜 수사를 했느냐? 네, 그 이재명 의원 자택 옆집에 위치한 그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네. 선거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 네. 지난 6월 30일 날도 그 1차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네, 40여일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 경찰에 소환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네,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어제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이 의원실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다름 아닌 기자가 아니라 예, 의 의원실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겁니다. 네, 왜 올렸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기사가 나올 거를 미리 자기들이 선수 치는 거 아니냐. 네. 해명까지 해가지고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출석 요구서에서는 어떤 혐의가 좀 적혀 있게 마련인데 네네. 어떤 것이 적혀 있는 겁니까? 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재명 경선 이겁니다.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8월 2일 날 8월 2일. 지난해 8월 아, 날짜가 적시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는 그 이재명 의원이 예. 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이었죠. 네. 이때 그 김혜경 씨하고 네. 당 관련 인사 3인이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명이 밥을 먹었군요. 네 명이 네.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김혜경 씨는 예. 그 당에서 준 카드로 그 2만 6천 원을 긁었대요. 네. 근데 나머지 3명을 예. 이게 법인 카드로 긁은 겁니다. 7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이 사람들 교묘해요. 네 명이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3대 1로 나눠서 계산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자 그렇게 됐는데 왜 그걸 지금 경찰은 불법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당 대선 경선 출마에 공식 선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의원 측이 이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는 네. 기부 행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네.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도 김씨 수행 책임자인 비 변호사는 김씨 목 2만 6천 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 네. 이어서 김씨는
김혜경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 7만 8천 원이 네.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 씨, 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 씨는 그 우리가 5급 공무원 배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수정 역할을 했던 네. 그 사람한테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네. 이재명, 김혜경 집에다가 뭐 양말도 개라, 뭐 음식도 배달하라 그 제보자 A 씨입니다. 네.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제보자 A 씨를 보지도 못했다. 또 모른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밥은 자기 입으로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내는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대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뭐 그런 주장이야 뭐 변호인 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 가지고 재판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명명백백하게 그 당시에 지불을 했던 카드 그 거래 내역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증거물이 돼서 아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기로 이 법인 카드를 긁은 것이 수백 번입니다. 수백 번의 법인 카드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성남시 그것도 분당구에서 대부분 소비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미 방대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카드가 긁어진 음식점을 전수 다 찾아가 갖고 거기 조사를 이미 다 했어요. 이제 그런데 김혜경 씨를 부를 때는 딱 하나만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8월 2일 날 4명이서 밥 먹은 거 이거에 대해 서명해. 이제 그래서 오면은 이제 이것저것 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법인 카드 몇백 건 그 유용 혐의에 대해서 아마 다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집에 누구 살아? 이겁니다. 옆집 의혹 사건. 옆집이 정말 그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배달받은 음식을 뒷문으로 이렇게 넣어줘야만 되는 무슨 장소였는지 아지트였는지 이제 이것도 김혜경 씨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방송법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내로남불인데요. 네. 이것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르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네. 아까도 나왔던 그 이재명 최측근이고 네. 지금 최고위원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수십 년간 불거지는 것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때문이다. 이사회 구성을 바꿔서 여야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겠다.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도 올해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정청래 위원장이 밀어붙이려는 그 개선법은 총 4가지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네. 한국방송교육공사법 개정안 이렇게 네. 4가지인데요. 그 핵심 요인 그 골격이 뭡니까? 뭐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공영방송 이사회. 그러니까 예. KBS는 지금 11명이고 네. MBC는 9명인데 네. 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네.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하자. 아.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정치권이 사실상 이사들이 정치권이 임명한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는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공영방송 종사자, 학계, 직능자체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야당 쪽 인사들이 혹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네.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10명 안팎 11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를 네. 운영위원회로 바꿔서 네. 그러니까 9명으로 되어 있는 걸 25명으로 늘려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한번 쥐락펴락하겠다. 네. 그 이사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앉혀가지고 그 과반이 넘는 사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사장을 앉히겠다. 이런 시나리오죠. 네. 그 명지대 김형준 정치학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네. 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민주당이다. 네.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격인데
여당 시절엔 방치하다가 이제와 추진하려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도 이 방송법을 고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플 이재명 정청래, 정청래 이재명 커플이 이제 당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발을 하든 이제 방송법 개정 그 관련법 4개의 법을 한꺼번에 손봐가지고 지금까지는 9명, 11명이 뽑던 사장을 25명이 뽑도록 하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뽑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뀌면은 여러분의 눈과 귀는 또 한 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